다음에는 웹사이트 페이지 설계, 그러니까 하나의 페이지에 어떻게 정보를 배치할 것인가를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설계는 보통 두 개를 설계를 하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하나의 페이지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라는 게 첫 번째 설계고요. 두 번째들은 페이지와 페이지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보통 관계를 설계한다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흐름을 설계한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지에서 A라는 페이지에서 B 페이지로 이동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C로 가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관계를 설계를 하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두 가지에 대한 설계를 한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주요 페이지들이라고 적어놨는데 요거는 대부분의 웹사이트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페이지들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홈이죠. 그러니까 도메인을 입력하고 들어갔을 때 보는 페이지. 홈페이지라고도 하고요. 전면 페이지라고 합니다. 아니면 뭐 프론트 페이지라고도 하고요. 두 번째는 아카이브 페이지입니다. 이거는 그냥 블로그 형식의 페이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글이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포스트라고 써놨는데 요거는 글 하나, 저희가 이제 블로그에서 어떤 글을 하나 클릭하고 들어갔을 때 전체 글이 보이는 그 부분 하나를 얘기를 하고요. 특정 페이지는 뭐 아카이브, 포스트를 제외한 특별히 만드는 페이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단체 소개 페이지 같은 것들을 특정 페이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이트 보면서 약간 얘기를 해드리면 전면 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이는 페이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정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단체 소개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프로젝트별로 페이지가 들어가는 거를 뭐 특정 페이지를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카이브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글 목록에 보이는 형태의 페이지를 뭐 아카이브 페이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페이지들입니다. 그래서 페이지들 설계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를 포함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각각의 이제 페이지들을 설계할 때 생각해 보셔야 될 점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홈은 그러니까 전면 페이지는 사실은 가장 나중에 설계하면 좋은 페이지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전면 페이지는 웹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책을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책의 목차 같은 것들이나 책의 표지를 가장 나중에 만드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면 페이지를 가장 먼저 설계를 하게 되면 매번 바뀌는 그 어려움을 겪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설계하면 좀 간편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고요. 아카이브 페이지는 글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글의 요약된 속성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예를 들면 그 글의 제목과 저자와 날짜를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더불어서 좋아요 수와 공유 수 같은 것들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고려를 하는 게 이 아카이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페이지는 뭐냐면, 특정 페이지이기 때문에 특정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각 그 특정 페이지마다 설계를, 디자인이나 정보 배치를 다 따로 하면 사실은 더 좋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 페이지 디자인이 따로따로 들어가는 것들은 사실은 요거 하나하나가 다 단가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계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특정 페이지를 설계할 때는 묶음으로 많이 설계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공지사항 같은 것들, 프로그램, 프로젝트 같은 것들은 좀 비슷한 성질들은 그 묶어서 설계를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는 글 하나이기 때문에 글을 어떻게 보여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목, 시간, 저자, 글이 어디에 배치될까,
그리고 글 목록으로 돌아가는 기능이 있어야 할까? 그리고 댓글을 하게 할까? 아니면 공유 기능을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페이지가 요쪽 포스트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면 여기는 이제 아카이브 페이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제목과 요약글 그리고 뭐 저자와 날짜 정도를 표시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건 제가 설정을 한 거고 근데 여기에 좋아요 수나 뭐 공유 수 같은 게 들어가면 사용자가 보기에 조금 더 어떤 글을 읽을지에 대해서 판단이 좀 더 쉽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에 검색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좀 넣고 싶다라고 하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게 아카이브 페이지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문제고 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죠. 배경색이 이건데 이게 제일 좋은 걸까? 그리고 제목은 지금 중간 정렬이 되어 있는데 요거에 맞는 걸까? 그리고 가운데에 저자 사진을 띄워놨는데 사진 필요할까? 말까? 아니면 오히려 우리는 그 글이 강조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으면 다 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걸 본문이 밑에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게 싱글 포스트에 대한 내용이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할 수 있을지 뭐 어떻게 이동을 하게 할지에 대한 이런 설계를 포스트 쪽 페이지 설계를 할 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이제 자체 제작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냥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사용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 옵션 같은 것들이 있는 솔루션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좀 더 좋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관계, 흐름에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관계의 흐름은 사실 그 저희가 설정한 목표에 맞게 설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회원수 증가가 목표라고 하면은 우리 웹사이트의 최종 목표로 어떤 페이지를 들어가든 회원 가입 버튼 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페이지 설정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회원수 증가가 아니라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거나 홍보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포스트 글을 만들 때 좋아요 기능이라든지 공유 기능 같은 것들이 필수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최종 목표가 어디에서 들어온 사람이 최종 목표 페이지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선정을 하시고 그 흐름을 어떻게 짜는지 어떻게 짤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이 단계에서 하는 게 되겠고요. 내비게이션에서 할 수도 있고요. 각각의 페이지에서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흐름을 설계한다라는 거 예시를 간단한 거를 제가 가져왔는데 이거 그냥 네모 박스는 하나의 페이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후원 회원을 늘리려고 할 때 그냥 전면 페이지에서 후원 페이지로 넘어가게 설계를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전면 페이지에서 단체 소개를 보게 하고 그 소개 페이지에서 후원으로 넘어가게 그렇게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단체의 어떤 활동 기록, 아카이브 페이지에서 후원으로 넘어갈 수 있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어떤 게 더 좋은 플로우인지 어디에서 많이 유입이 돼서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페이지에 컨텐츠를 채워 넣는 설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이 컨텐츠를 채워 넣는 목적이 우리가 페이지 흐름을 통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런 페이지 흐름에 대한 설계도 기억을 해 두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그 주요 페이지들 설계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렸다고 한다면 이번엔 좀 상세 페이지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콘텐츠를 배치를 할까에 대한 설계고 사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페이지는 한정적이고 페이지에서
그 반값이라고 하는데 그 반값은 위가 가장 높고요. 아래로 갈수록 떨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왼쪽이 더 높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떨어진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건 뭐 설계 예시인데 예를 들면 저희가 그 단체 페이지를 만들 때 소개 페이지를 만든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위에 보여줘야 될 콘텐츠가 무엇이냐라는 걸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는 정말 중요한 거, 뭐 비전, 이거는 뭐 제가 이제 글이라고 속성을 표시를 한 거고요. 비전을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주요 활동, 글 이미지로 된 것들을 배치를 할 수도 있고 뭐 연역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 페이지가 달성해야 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게 우선순위대로 콘텐츠를 배치를 해보시는 거가 중요하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빨간 것들은 요거 빨간 거를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넘어간다라는 거를 표시를 해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후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단체 소개 페이지에서 제가 후원 페이지로 넘어가기 위해 플로우를 찾다, 그 흐름을 설정했다라고 하면 넘어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장치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비전만 보고 옆에 있는 후원 버튼을 눌러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여기 비전을 봤는데도 후원을 못 넣어갔으면 후원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주요 활동을 보게 하고 연역까지 보게 한 후에 후원으로 넘어간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플로우를 짜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플로우를 짜게 되면 후에 나중에 모니터링 도구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어떤 버튼을 클릭하고 넘어왔는지 어디에서 넘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고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거를 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전면 페이지에 대한 예시인데 전면 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약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요약본을 어떻게 보여줄까라는 거를 고민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뭐 단순하게 단체 소개를 먼저 하고 공지사항과 새 소식 뭐 이렇게 반반씩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단체 활동 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단체 소개를 아예 없앨 수도 있고요. 그냥 공지사항이 먼저 올라갈 수도 있고 새 소식이 먼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보시면 윤곽이 좀 많이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지사항이나 새 소식이 있을 때는 어떤 디자인을 가면 좋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지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니까 이럴 때는 어떤 디자인을 가져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식이라도 그 대략적이더라도 이렇게 글씨만으로도 배치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한번 해보시면 좀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설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좀 디테일하게 나가면 스토리보드를 좀 짠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뭐 전문적으로 할 건 아니니까 스토리보드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 스토리보드라는 건 어떤 모니터 페이지 화면 모습을 그 설계를 하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는 거다라는 거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